강의 내용은 일단 목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 미국의 통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설마 더 빠지진 않겠지 했다가도 네, 오늘처럼 이제 지수 한번 더 내려가게 되면 이거 10월 달처럼 한번 더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12월 FOMC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어떻게 장세를 전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그렇죠?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얘기는 최대한 좀 짧고 간결하게 해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번호가 1899-0294번이죠. 그쪽으로 계속 문자 넣어주시면서 강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러를, 미국의 화폐이죠. 달러를 전 세계로 이렇게 막 뿌려낼까 아니면은 이 뿌려낸 달러를 다시 걷어들일까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는 계속 지금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번 FOMC 회의를 계기로 해서 달러를 뿌리는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신호들이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뿌려지는 달러가 결국 이제 어디로 집중돼서 올 것이냐 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 그동안에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달러의 향후 방향은 지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쪽에 정조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들어가도 좋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유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조준이 지금 타겟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FOMC 회의를 계기로 통화 정책이 전환된다 하게 되면은 이 정조준 되어 있는 이 신흥국 중국 땅에다가 대규모 달러 유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장세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 미국의 FOMC 회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야겠죠.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혼자 모르고 있으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게 되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한번 또 확실하게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달러를 뿌리느냐 걷어들이냐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건데 지금 제가 전 세계 지도에다가 이렇게 달러라는 걸 엄청나게 크게 적어놨습니다. 전 세계 증시 자금, 글로벌 증시 자금 중에 대략 한 50% 이상에 해당되는 비중이 바로 이제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는 거래 자금이 전 세계의 대략 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가 엄청 큰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주식 시장이 이해가길 뭐 큰손, 세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 증시 자금에 있어서는 달러가 뭐 세력, 큰손이라고 이해하시면 생각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이제 그 뿌려내는 정책,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화 정책을 피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의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는 겁니다. 증시 자금이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럼 장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주는 강세장이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품이 껴요. 거품이 끼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흡수를 해야 돼요. 자, 그 과정이 긴축 과정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전 세계 증시의 자금들이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크게 줄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장도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큰 흐름입니다. 여기에 동조되면서 움직이는 게 대다수의 이제 증시 자금이고 우리나라처럼 또 대외적인 개방도가 많이 열려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 안에서 굉장히 출렁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완화 정책, 그러니까 달러를 뿌리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이제 자금을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 상황,
위기 상황, 경제적으로 큰 위기 상황이 봉착되었을 때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가 나고 있었던 그 쇼크 상황. 바로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때 당시를 나타내는 건데, 당시 이제 다우존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50%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만선 이상, 거의 한 13,000포인트 정도 있었던 다우존스가 이제 6,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2분의 1 토막이 됐어요, 지수가. 그러면 이제 다우존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소 50% 이상이 하락이 돼버린 거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거 이제 그 2018년도 상반기서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또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10년 전에도 이런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진 상황을 극복하고자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걸 하자. 양적 완화, 이름에도 들어있다시피 양적으로 그죠, 달러의 규모를 이렇게 크게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될 수 있을까? 달러를 무작정 찍어낸다고 해서 이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이렇게 쉽게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죠?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힘이 강한 통화예요. 미국의 가치를 나타내는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는 보장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적으로 경제 회복이 진행이 되었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서부터 300%가 상승하면서 쭉 올라가 줬어요. 2만 선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6,000포인트에 있었던 지수 사항이 2만 포인트까지 성장하는 그 궤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큰 상승의 분위기도 만들어내게 되고, 미국장이 저렇게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위기 상황에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참 좋은 상태에서 완화 정책을 계속 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면 아무 때나 써도 되겠죠. 하지만 이미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완화 정책을 계속 써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침체기에 빠졌을 때, 위기 상황에 봉착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이용하는 카드가 되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 카드를 또다시 한번 꺼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거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국채 금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미국의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2월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08년도 때 박살난 거 세우기 위해서 양적 완화했다고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2015년도까지 되게 되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은, 너무나 과열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죠? 모습들이 좀 시그널들이 보이게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서서히 풀어놨었던 달러를 걷어들여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저 동그라미 쳤었던 2015년도 연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죠. 12월이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자,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저기 보시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지역, 바로 저쪽입니다. 저쪽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국채 금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 이 금리라는 거는 그 돈을 빌릴 때 받는 이제 이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나와서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달라, 중국 정부가 나와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했었을 때
붙는 이자, 그게 2.5%. 근데 미국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 했었을 때 붙는 이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미국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돈을 차용하는데 드는 비용 자체가 중국보다 더 증가가 돼 있다는 거죠. 원래는 미국이 더 선진 국가이고 중국이 더 후진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원래 반대로 돼 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저 지경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역전시킬 필요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강하게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 말고 다시 거꾸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화면에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2월에 FOMC 회의가 일주일 앞도 있는 12월 11일 날짜에 인터뷰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준에서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짓은 이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발언을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나와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앞서 예고한 대로 금리를 올리면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리 차이 보시게 되면은 중국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가 있어서 대해서야지 정상인 건데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더 땡겨 올릴 수가 없는, 더 땡겨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지금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저기 밑에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미국 쪽에서 승기를 잡은 채로 이제 협상에 들어간 상태인데 우리가 우위에 점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 우위를 점한 김에 그죠? 아까 전에 봤었던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뉘앙스를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지금 또 약달러 장세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를 이렇게 뿌려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일을 이렇게 진척을 해놔서 이 단계까지 우리가 승기를 잡은 채로 미중 무역 협상안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온 상태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렸던 부분 이제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달러 자산은 이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이 이제 정조준이 돼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간추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인데 미중 무역 전쟁에 그 무역이란 단어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중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포를 갈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를 지금 막 파탄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땅을 차지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그 아까운 총포 인력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를 쓰고 그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도 파견하고 총도 쏘고 포도 쏘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거기에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연 6%씩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산출물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 중국에 이렇게 장벽이 쫙 쳐져 있는 상태인데 저기를 뚫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사회가 아니고 경제라는 시스템에서 금융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총포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줘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균열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렇죠? 이 안으로 자본 시스템에 잠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들을 꺼내 먹게 되면은 그 미중 무역 전쟁, 무역 단어 빼고 미중 전쟁이 그렇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요구하는 바 단순합니다. 이거 장벽 걷어치우고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죠? 유입할 수 있게 자본시장 개방해라. 이거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이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이 달러를 요 빨간색 땅덩어리에 대규모로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군대를 파견하듯이 쫙 뿌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뿌리려면 달러가 풍부해야 되겠죠. 풍부하게 만들려면은 그렇죠. 긴축이 아니라 완화 정책을 펴야 되는 상태입니다. 완화 정책을 피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장에 이 박살나 있는 부분, 황폐화되어 있는 땅덩어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박살나져 있는 중국 증시에 그렇죠. 이 미국 달러 자산을 비롯한 외국인 자본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는 장세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런 어떤 이득 부분이 대다수가 저 달러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갖고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원활하게 진행된다. 미중무역 협상이 진행돼서 이 장벽이 거쳐지는 상황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저 미국의 달러 요거는 이제 풍부하게 만들어서 저 땅에다가 뿌려내야 됩니다. 그럼 통화 정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일정들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에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FOMC 회의가 있고 그 직전에 바로 미중 실무 협의가 또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화면 다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외에서 발생되는 주요 일정들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약달러 기조가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달러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것까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향후 장세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의 주요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12일서부터 15일까지 아직 지금 14일이니까 내일까지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실무진 협상이 이제 계속 진행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대두를 수입하기로 했네, 뭐 미국 자동차 관세를 이제 뭐 철폐하기로 했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지만 그 표면적인 내용보다 이제 그 속내에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벽을 걷어라.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이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외국인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게 되는 중국의 입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은 장세는 생각보다 좀 급박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죠. 장벽이 거쳐진다 하게 되면 지금 달러라는 군대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완전히 지금 부장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조준이 되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방아쇠만 딱 당기게 되는 순간
그죠?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화 정책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2일서부터 15일까지 미중 무역 실무진 협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국이 어떠한 리액션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중국이 얼마만큼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이 1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미국의 FOMC 회의가 그저 새로운 방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긴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긴축을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반대로 돌리기 위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떠한 결과값을 낼지는 지금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발언이 중요합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뭐 내년도에는 뭐 세 차례 하기로 했었는데 뭐 2차례로 낮춰야겠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나오게 되면은 그죠. 달러를 그죠. 약세 국면으로 약달러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완화 정책을 필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전환점이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풀리지 않았던 어떤 이제 이렇게 뭐가 얹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쑥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정과 함께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죠. 이 미국의 이제 엄청난 대규모의 달러 자산들이 이제 뿌려지는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게 뿌려지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 하게 되면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근데 퍼져나갈 때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답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종목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잖아요.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물렸다. 지금은 3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5만 원에 갖고 있지 않고 3만 원에 갖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싸게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달러 자산이 뿌려져 나갈 때도 어딜 먼저 가고 싶어 하냐면은 싸게 살 수 있는데 빅 세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 딱 들어가서 쓰는데 들어가자마자 명품 샵들이 지금 뭐 쫙 세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면 거기 뭐 가장 손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약달러 기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답은 명확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아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무역이란 단어 그냥 빼고서 얘기를 하자 말씀해드렸어요. 미중 전쟁의 피해 국가.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 과정 속에서 가장 피를 많이 본, 가장 황폐화되어 있는, 가장 그래서 헐값에 살 수 있는 그 시장을 먼저 점령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직이 진행되게 되면서 미중 전쟁의 피해 국가 신흥국 쪽의 자금 유입이 쭉 진행이 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중국이 그 중심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그쵸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시도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증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공격적으로 들어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완만한 상승의 장세를 비로소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누가 이 상황이 되기 전까지 계속 흔들리고 변동성이 강한 모습들을 계속 들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문제이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대로 장세가 전환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요 일정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장세 전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번 주말 동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합의 내용들이 도출이 되고 다음 주에 진행될 FOMC 회의에서 또 이제 미국의 달러 기조가 약달러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죠. 지금 형성돼 있는 현재 주가 추이가 낮은 가격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최저점
10년 만에 찾아온 대세 하락 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위치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흔들리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좀 헤매지 마시고 좀 뚝심을 가지시면서 좀 버텨내시는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신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를 좀 잘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꼭 잃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